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 델타테크 좀 주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 날장에 마이너스 5%,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상당히 크게 또 낙폭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던 부분이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이 추세가 뭐 깨졌다 안 깨졌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저점 라인이 깨진 건 아니지만 현재 이런 추세가 한번 깨지고 나서 그 뒤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의 고점 신호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눌림목 자리가 과연 어디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지 앞으로 이 타점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 이 초전도체 관련한 특허들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사람들의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결국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신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거나 이전에 저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잘 잡고 가셨던 분들의 매도가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기존 주주들, 이런 구간에서 현재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단기 차익을 과연 어디까지 내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는 한 번 더 고점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또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분명 더 흔들리면서 주가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정 뒤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에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투자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일단 양자 쪽, 우리나라 양자 섹터의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초전도체가 지금 대장주로서 신성 델타테크가 이 섹터를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단계도 됐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런 차트에 대한 파동적인 부분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우리가 이제 좀 조정이 와줘야, 또 건강한 조정이 와줘야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우리가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2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2조 8천억 정도가 되고, 신인성 델타테크, 우리가 뭐 신인성 델타테크를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이 분기별로 대략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70억에서 100억 정도, 적으면 70억 정도가 나오는 기업인데, 매출과 영업이익만 볼 때는 우리가 이 섹터를 무시를 하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상 시가총액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분명 이 시가총액은 상당히 과다하게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또는 섹터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게 흘러가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분명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주가의 흐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이 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외인과 개인들이 최근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누적 순 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주가가 지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 구간에선 개인들이 다시 한번 좀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보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저점 라인을 한 번 더 저는 깰 확률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집을 했던 물량들이 소폭 살짝이나마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조정 뒤에 다시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부분이, 저점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다섯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과거 차트를 좀 보더라도 과거에도 이 저점 구간부터 주가는 이렇게 다섯 파동을 만들면서 한 파동이 크게 완성이 되었고, 지금 그리고 나서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이런 ABC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신성 델타테크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때, 이때가 2024년 8월 5일날 한 번 또 저점 이탈과 함께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던 시기, 그리고 이때는 아마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지던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매도 구간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던 날이거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던 적이 딱 이때 2023년도 1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1월에 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첫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는 이 지점에 이런 과매도 구간이 상당히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2024년도 8월 5일에 그런 모습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건, 이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구간부터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신성을 무조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 우리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위험 리스크를 감수해서 손절 라인이 상당히 짧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파동을 다시 한번 그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자리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단계가 결국 세 파동째에 대한 상승 파동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네 파동째에 대한 조정 파동 뒤에 다시 한번 주가는 이 고점을 뛰어넘는 어느 정도의 주가 가격대를 또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ABC 큰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대략 이 정도, 좀 더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이 정도 라인까지는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자리가 나온다 한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은 또 분명히 나올 것이고, 제가 2025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매수 타점과 한 번에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파동에 완벽한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는 저는 일단은 100% 전량 매도를 한 뒤 조정 구간이 ABC 형태로 어디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올라갈 만한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를 찾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봐요. 주가가 신성 델타테크가 예전에도 한번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세 파동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저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던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던 건데, 우리가 굳이 50% 가까이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또 급등 나오는 걸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수익을 보고 나중에 그 더 큰 비중을 싣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이게 우리가 고점을 찍었는데 이걸 또 50% 가까이 하락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대응이 여러분들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극대화되는지를 앞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또 위험도,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제가 이런 매도 타점들을,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도, 이런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자,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신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표들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신성 델타 테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든 간에 결국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게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러면 내가 정말 강철 멘탈이어서 내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막 하락을 또 이렇게 했다 올라갔다 하락했다 막 변동하는 거를 다 견디고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위에서 고점까지 끌고 갔어. 그리고 어떻게 한번 매도를 잘 했어.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억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존버를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봤던 이 기억이 나중에는 독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것도 내가 신성 델타테크를 매도를 하고 내가 나중에 또 다른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야 이거 나 지금 물렸는데 이거 또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하다가 3년 5년 이렇게 길게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 자금 회전을 또는 지금 우리나라 섹터의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 섹터의 힘이 언제 끝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섹터들 또 다른 종목들을 잡는 그런 공부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다른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주말간 여러분들 주말간 행복한 주말 또 보내시고 다음 주를 같이 좀 준비하시면 더 좋은 결과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